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똑같은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기술을 파괴하면서까지 파격적으로 발탁한 윤 총장에게 각별한 신뢰와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가차없는 수사를 벌이면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조국이 물러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따로 불러서 직접 검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최고 수장인 윤 총장은 완전 패싱 당한 것이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냉랭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지난 8일에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였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107일 만에 문 대통령을 처음 대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 최고 사정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윤 총장을 콕 집어서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라는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윤 총장과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간에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심리적 배신감, 그리고 언제든 총장 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의중이 은연중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지론대로 권력의 중견 역할을 벗어 던지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도 검찰을 지향하면서 지금 검찰권 장악을 둘러싸고 문재인, 윤석열 간의 치열한 3라운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 벌인 1라운드는 윤 총장의 완벽한 판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을 앞세워서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라인으로 검찰을 완전 석권한 윤 총장이 청와대와 민주당, 친여 언론, 친문 인사와 지지 세력들을 총동원한 외압을 단호히 뿌리치고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당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면서 윤 총장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보냈던 여론이 윤 총장 지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 일가의 위선과 탐욕, 각종 부정비리 의혹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민심의 분노가 지난달 3일과 9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성난 민심에 놀란 문 정권이 조국을 장관 재임 불과 35일 만에 사퇴시키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20여 곳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문재인, 윤석열 1라운드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승 속에 조국의
신병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조국을 앞세운 검찰 장악에 실패한 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찰 무력화, 검찰 힘빼기라는 2라운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국은 내주었지만 검찰의 칼날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문 대통령 주변과 권력 핵심에게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패스트트랙법에 올려져서 지금 전국 최대 내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는 법적 장치입니다. 검찰이 가진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대통령 장악하에 있는 공수처로 옮겨서 대통령과 주변 인물,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저희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나선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입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형사 피의자의 수사 관련 내용이나 사진 촬영, 포토라인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요. 조국과 정경심이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핵심은 형사사건,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사실상 봉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검사, 수사관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검찰 공보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찰이 불러주는 수사 발표 자료나 백기어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국과 같은 사람의 비리는 언론이 취재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되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 사건이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정권에 불리한 사건의 취재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죠. 언론계, 학계, 정치권에서 일제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법무부는 시안에 불과하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2라운드 싸움의 하이라이트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 개정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협의회가 열린 8일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 몰래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별도로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결정한 핵심 카드가 바로 보고사무규칙 개정안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부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일일이 법무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을 검찰 측과 협의도 없이 김호수 차관이 본인의 표현대로 검찰을 팔아먹는 매금노가 되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몰래 보고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쩡히 눈뜨고 당한 윤 총장도 격노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문서로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 개입을 금지한 검찰정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밀이 유지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검찰 해체 수준의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검난으로 비하할 조짐을 보이자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2라운드 싸움도 윤 총장의 사실상 판정승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 힘빼기 총태를 메고 있는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 대해 확실한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대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은밀히 전화를 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 방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속된 말로 윤 총장을 바지 저고리로 만들려는 꼼수를 쓰려다 실패한 것이라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 총장이 거꾸로 이들에게 다시는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족쇄를 들이민 셈입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진짜 싸움은 조국 기소 이후 벌어질 3라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청와대, 법무부가 피튀기는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청구될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수사가 마무리되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대폭적인 쇄신 개각에 맞춰서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큽니다.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거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스캔들처럼 처갓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월 검찰 정기 인사 때 대통령과 법무부가 인사권을 휘둘러서 합법적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몽땅 쳐내는 방안입니다. 인사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윤 총장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윤 총장이 무너지면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조직 내에 팽배한 실정입니다. 현재 검찰은 윤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80~90%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3라운드 인사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사건이 조국을 넘어서 청와대 윗선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국은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뿐 아니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고발 사건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과 태양광, 신라젠,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 등과 관련해서 권력 실세 배후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많은 비리 첩보를 쥐고 있는 윤 총장이 자신과 검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인사 압박이 들어올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카드를 들이밀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악화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총장은 국민의 지원이라는 든든한 원군을 갖고 있습니다. 윤 총장 자신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망론이 나올 정도로 조국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검찰 내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고 발언한 것도 윤 총장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3라운드 싸움에서도 민심과 검사들의 검신까지 함께 얻은 윤석열의 승리가 쉽게 예상됩니다. 권력과 검찰 간 최종 힘 겨루기는 일단 총선 이후로 유예될 공산이 큰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 김원봉 서훈 추진, 조국 지소미아 심지어 김학의 장자연 수사까지 민심을 얻지 못한 무리한 정책이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하산길에 접어든 지금 패스트트랙법 철회 등 민의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의 대전환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공동 승자가 되는 길을 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